대법원 2021년 4월 2일자 2020-7789 결정. 사건명 주식 특별현금화 명령, 주식 매각 명령.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 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 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 개시 요건의 존부, 집행 장애 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 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년 4월 8일 선고. 2017다 20205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2.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권한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3. 갑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굴착 공사를 하다가 약 1에서 2m 깊이에서 폐합성 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갑에게 하자 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4월 8일자 2020-87이 결정. 사건명 집행에 관한 이의.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 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 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 담보권의 목적물인지 여부. 적극. 및 등기 기록에 종류와 보관 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동산, 채권의 담보 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2항, 동산, 채권의 담보 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대법원 등기 예규 제1710호,
제6조 제1항 제1호 감옥, 남목, 제3항의 규정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 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 즉 집합동산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 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 담보권의 목적물이다. 등기 기록에 종류와 보관 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중량을 지정하여 목적물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중량은 목적물을 표시하는 데 참고사항으로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년 4월 8일 선고 2020다 219-69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 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2. 갑 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 분배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 등의 상속인들인 을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 행위 때문에 분배 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제되는 농지 분배 처분 무효 내지 갑 등의 분배 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에는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4월 15일 선고 2019다 244-980 등 판결 사건명 양수금 등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 송달에서 동거인의 의미 및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 기간인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의 소재.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 장소 외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인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52호로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년 4월 15일 선고 2019다 280-573 판결 사건명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파산 채무자와 함께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후에 책임 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에 관하여 일부 보증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8조는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 등에 참가하여 배당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 채권에게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 선고 시에 채권 전액으로서 계속하여 파산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부진정 연대채무 제도의 취지는 부진정 연대채무자들의 자력, 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파산 채무자와 함께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후에 책임 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 회생법 제428조 이에 관하여 파산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후에 보증 채무를 전부 이행한 일부 보증인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와 함께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채무자 회생법 제431조를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1년 4월 15일 선고 2019다 293449 판결 사건명 동산인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 책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년 4월 22일자 2017마 6438 전원 합의체 결정 사건명 항소장 각하 명령 약정금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여 왔고 항소장의 송달 불능과 관련한 법원의 실무도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운용되어 왔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판례의 태도는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의 문헌 해석에 부합하고 그 입법 연역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의 문헌에 의하면 항소장 부본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장 부본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항소인에게 항소장의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흠을 보정한다는 것은 항소장 부본의 송달 불능 원인을 보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송달 불능 원인이 피항소인의 주소 때문이라면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입법 연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장 부본이 송달 불능에 이른 경우 재판장이 주소 보정 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소장 각하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소장 부본이 송달 불능에 이른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소 보정 명령을 하고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둘째, 현재의 판례는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데 대한 제재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이 송달될 수 있는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항소인에게 수인하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을 부과한 것도 아니다. 넷째, 실무상 주소 보정 명령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항소장 각하 명령은 항소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판이다. 다섯째, 현재의 판례는 제1심 재판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기 위한 향후의 발전 방향에도 부합한다.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 의견. 소송 절차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항소장 부본의 송달 불능은 소송 계속 중 소송 서류가 송달 불능된 것에 불과한 점. 항소인이 항소장 부본의 송달 불능을 초래한 것이 아닌데도 그 송달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을 오로지 항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한 점. 소장 각하 명령과 항소장 각하 명령은 본질적으로 다른 재판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항소장 부본이 송달 불능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항소인에게 주소 보정 명령을 하거나 그 불이행 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관련 법조항의 문헌 해석상으로도 그러하다.